자, 잘 지냈죠? 갈수록 환자들이, 코로나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또 원주시도 한둘씩 이렇게 늘어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면서 온라인 학습에 임하기 바랍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합니다. 자, 우리가 1차 방정식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항했을 때 1차식은 0의 꼴로 나타나는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x항이 남아 있어야 하고요.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식일 때 x항은 좌변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4x에다가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2x를 좌변으로 옮기고, 또 7이 우변에 이미 있고 좌변에 있는 플러스 3이 우변으로 이항이 돼서 마이너스 2x는 4가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괄호가 있는 식도 해봤죠. 우리가 괄호가 있는 식. 그래서 마찬가지로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5x 플러스 5,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과 이제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항은 좌변으로, 또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면 x는 마이너스 3이다. x는 3이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좀 더 복잡한 형태의 1차 방정식, 근데 개수가 소수나 분수로 되어 있는 것들 어떻게 푸는가, 그리고 1차 방정식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개수가 소수나 분수꼴인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건 직접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예제 3번, 이제 95쪽에 예제 3번 내용인데요. 자, 1번을 보면은 개수가 전부 다 소수 첫째 자리고 상수항만 1이네요. 자, 이럴 때는 얼마를 곱해야 이 개수들이 전부 다 정수로 바뀌겠나요? 그렇죠. 10이면 되죠. 소수 첫째 자리니까 10.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0을 다 곱하는 거예요. 0.7에 10을 곱하면 7x, 또 마이너스 1에다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10, 1.5에다 10을 곱하면 15, 또 마이너스 0.3x에다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이항하면 되죠. 이제 이항. 그래서 7x 플러스 3x에다가 15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0x는 25, 따라서 x는 10분의 25인데 약분하면 2분의 5가 되겠죠. 자, 10을 곱하면 됩니다. 소수 첫째 자리인 경우에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입니다. 자, 두 번째 식은 분수 형태인데 이때는 이제 분모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분모가 2, 3, 3이니까 2, 3, 3의 최소배수는 6이죠.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6을 곱해주면 2분의 1x에 6을 곱해주면은 약분해서 3x가 되겠고, 또 플러스 3분의 5에다가 6을 곱하면 약분해서 플러스 10이 되겠죠. 또 3분의 4x에다가 6을 곱하면 약분하면 8x가 되겠죠. 그래서 이항하고 계산해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0을 나눠주면 x는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개수가 소수인 경우는 10, 100 이런 것들을 곱해주면 되고요. 개수가 분수인 경우에는 분모의 최소배수를 각 항에 다 곱해서 계산해주면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96쪽에 문제 4번이 있는데, 자, 문제 4번을 선생님이 1번과 3번을 한번 직접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번, 4번을 풀어보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자, 0.3x, 0.5x, 마이너스 1점 소수 첫째 자리니까 양변에 10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3x는 5x 마이너스 12. 자, 5x만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2. 따라서 마이너스 12를 x의 개수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는 6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 자, 분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분수 아닌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분수가 두 개가 있는데 6과 2가 있으니까 분모 6, 2가 없어지려면 2와 6의 최소공배수 6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6을 다 곱해주는 거예요. 6분의 x에다 6 곱하면 x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1에도 6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고, 2x에 6 곱하면 12x가 되고, 2분의 1에다가 6을 곱하면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항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x는 9가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11로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9를 마이너스 11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11분의 9. 이건 나눠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하고 4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는데 시간을 2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2분. 자, 왼쪽을 잘 보고 자, 시작. 원.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는 게 두 개가 있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는 게 하나 있죠. 그럼 뭘 곱해야 될까요? 그렇죠. 10을 곱하면 앞에 두 개는 좌변 것은 되지만 우변 것은 안 되니까 이때 100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100을 곱하면 자, 0.1x는 100을 곱하면 10x가 되고 0.4는 40이 될 것이고 0.05x는 5x가 됩니다. 그럼 이항해서 그렇죠? 그래서 5x는 마이너스 4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8. 됐나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4번. 자, 이거는 좀 주의해야 돼요. 일단 분모가 5, 3이니까 15를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앞에 거는 밑에 분모가 하나니까 일단 약분을 해주고 분배 법칙을 씁니다. 3과 3x를 분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9x 플러스 3, 4, 12에다가 여기는 일일이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5에다가 3분의 2x를 곱하면 이게 5가 약분돼서 10x가 나오죠. 그리고 15랑 또 마이너스 1이랑 또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 따라서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이항.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7이니까 이럴 때는 양쪽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 플러스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x는 27. 자, 틀린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을 스톱하고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1차 방정식 풀이를 해볼 거예요. 자, 96쪽에 뭐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들 있죠. 자, 이게 고대 이집트 수학책 아메스 파피루스의 24번 문제가 오른쪽 그림과처럼 됐답니다. 그러니까 아하와 아하의 7분의 1의 합이 19가 되는 아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게 아하예요. 미지수가 아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1번 구하려는 것을 말해보자. 그래서 뭐를 구하라고 그랬느냐? 아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하를 구하는 거죠. 아하. 그 다음 2번 1에서 말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놓고, 다시 말해서 아하를 x로 놓고 문제의 뜻에 맞게 방정식을 세워보자. 그러면 아하를 x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아하 x와 아하의 7분의 1이니까 x의 7분의 1이죠. 따라서 아하를 x로 놓고 x에다가 아하의 7분의 1, 그러니까 7분의 x죠. 7분의 x. 7분의 x는 19가 된다고 그랬죠. 19. 그럼 이게 식을 문장의 뜻에 맞도록 쓴 거예요. x 더하기 7분의 1x는 19. 7분의 1x나 7분의 x나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2에서 세운 방정식을 풀고 답을 구해보자. 이렇게 분수형일 때는 분모의 최소값을 곱해서 정수로 바꾼 다음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7을 곱하면 되죠. 양변에 7을. 그럼 x는 7을 곱하니까 7x가 될 것이고, 7분의 1x는 7을 곱하면 x가 되죠. 그리고 19에다가 7을 곱하면 133이 나옵니다. 그러면 7x 더하기 x는 8x잖아요. 8x는 133이니까 x는 8분의 133이다. 자, 이렇게 분수로 나오면은 이거 내가 맞았나 틀렸나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3에서 구한 답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보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금 x가 x 더하기 7분의 1x는 19라고 그랬는데, 지금 x가 8분의 133이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x에다가. 자, 그러면 8분의 133, x에다가 8분의 133 대입한 거예요. 그리고 7분의 1 곱하기 x, 8분의 133이에요. 이렇게 해서 19다. 이게 이제 이 식이 성립하면 답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7과 133이 약분이 되네요. 이게 얼마로 되냐면 19로 됩니다. 그러면 8분의 133 더하기 8분의 19잖아요. 8분의 133 더하기 8분의 19. 자, 8분의 133 더하기 8분의 19는 8분의 152니까 약분하면 19가 나오네요. 그래서 x는 8분의 133이 맞는다. 우리가 구한 해가 맞는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풀어본 문제를 1차 방정식을 활용한 문제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문장을 이용한 1차 방정식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을 활용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노트에 메모하면 좋을 겁니다. 물론 교과서 96페이지에도 1차 방정식의 풀이 97페이지죠. 97페이지에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푸는 순서가 나와 있어요. 맨 위에. 네, 그래서 이런 문제 푸는 순서는
먼저 구하려는 것을 잘 찾아보고 그것을 x로 놓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뜻에 맞게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면 되죠. 방정식 세울 때 여러 가지 공식도 필요하죠. 거속시 관련된 내용도 있고 농도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뭐 하여튼 그때그때 맞게 식을 세워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식을 세워놓으면 방정식을 풀면 돼요. 뭐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고 계수가 소수나 분수가 있으면 적당한 수를 곱해서 계수를 간단히 한 다음에 이항을 하고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아까 아하를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순서로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2번 내용이에요. 문제의 뜻에 맞게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는 것. 이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일단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공식을 적용할 것인가, 뭘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이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되면 방정식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순서에 맞춰서 선생님이 한번 하나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문제는 자, 한 개의 150원짜리 사과와 한 개의 200원짜리 배, 그러니까 150원짜리 사과와 200원짜리 배를 합하여 10개를 1,700원에 샀다. 지금 배와 사과와 배를 10개를 사는 거예요. 10개. 그러면 산 사과와 배의 개수를 구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사과의 개수를 x. 지금 이제 사과와 배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일단 사과의 개수를 x로 놓은 거예요. 물론 배의 개수를 x로 놓을 수도 있지만 사과의 개수를 x로 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배의 개수는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느냐? 지금 두 개 합쳐서 10개 산다고 그랬잖아요. 10개. 그러면 사과를 x개 사면 배는 10개에서 사과를 빼면 사과의 개수를 빼면 배의 개수가 나오죠. 따라서 10 마이너스 x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자, 방정식을 세워라. 자, 그럼 이제 가격을 가지고 사과 값과 배 값을 가지고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한 개에 150원짜리 사과 x개니까 사과 값은 150 곱하기 x 하면 되죠. 그래서 150x가 되고, 그 다음에 배 값은 200원인데 배의 개수가 우리가 10-x개라고 그랬으니까 이 10-x개에다가 2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합쳤더니 1,700원에 샀다. 그러니까 1,700 이렇게 놓으면은 방정식이 세워진 겁니다. 자, 이렇게 방정식을 세웠으면 이제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고 뭐 이런 방법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괄호가 있으니까 자, 150x에다가 200 곱하기 10은 2000이죠. 2000. 그리고 200-x는 200x-200x는 1700. 자, 그러면 지금 150x와 마이너스 200x는 동류항이니까 계산이 되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0x가 되고 2000을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1700 마이너스 2000이니까 마이너스 50x는 1700에서 2000 빼면 마이너스 300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300을 마이너스 50으로 나누면 x는 6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과와 배의 개수니까 자, 사과는 6개가 되는 것이고 사과가 6개면 배는 자동적으로 10개에서 사과의 개수 6개를 빼면 4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배는 4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무엇을 x로 놓을 것인가 정한 다음에 방정식을 문제를 잘 읽고 세운 다음에 풀어서 문제의 뜻에 맞게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예제 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4번 97페이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올해 지원이 어머니의 나이는 지원이 나이의 4배이다. 자, 지원이 어머니 나이가 지원이 나이의 4배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은 올해 지원인 나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지원인 나이를 x로 놓고 그러면 이제 지원이 어머니 나이는 지원이 나이의 4배니까 올해 어머니 나이는 지원이 나이의 4배니까 x살의 4배면 4x세가 되겠죠. 세. 어머니 나이니까 세라고 했어요. 살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5년 후에는 5살씩 더 먹는 거예요. 5년 후에 어머니 나이가 지원이의 나이의 3배가 됐다. 자, 그러면 5년 후 어머니 나이는 몇 살일까요? 5년 후에 어머니 나이는 현재 4x니까 5년 후에는 4x 플러스 5세가 되겠죠. 그리고 5년 후에 지원이 나이는 현재 x살이니까 x에다가 5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년 후에 어머니 나이가 5년 후에 어머니 나이는 4x 플러스 5입니다. 5년 후에 어머니 나이 4x 플러스 5는 5년 후에 지원이 나이의 3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5의 3배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x 플러스 5의 3배. 자, 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풀고 그 다음에 이항하고 그래서 x는 10 따라서 답은 10살 10살이죠. 10살. 그럼 엄마는 얼마? 40세가 되죠. 4x세니까 40살. 이런 식으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교과서에 활용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자,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할 수 있나요? 자, 97쪽 문제 5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죠. 뭐 활용 문제니까 난이도도 있고. 자, 한 개에 1,000원인 빵 몇 개와 한 개에 700원인 우유 5개를 9,500원에 샀다. 빵은 몇 개냐? 그러니까 빵이 몇 개냐 이게 이제 빵을 몇 개 샀느냐가 이제 우리가 요걸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1,000원짜리 빵을 X개를 샀다고 하고 자, 이제 값을 따져봅시다. 자, 1,000원짜리 빵을 X개 사면 1000X원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한 개에 700원짜리 우유를 5개를 사면 얼마요? 700원짜리 우유 5개면은 7, 5, 35, 3,500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두 지불한 돈이 9,500원이니까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항 그래서 1000x는 6,000 따라서 x는 6 답은 6개 빵은 6개를 샀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풀어준 내용을 모른다고 치고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의 답은 6개. 자, 이제 6번입니다.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171일 때 세 홀수를 구하시오. 자, 지금 세 홀수니까 가장 작은 홀수를 x로 놓고 그럼 그 다음에 오는 홀수는 2씩 증가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 그 다음엔 x 플러스 4.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해주면 171이다. 이렇게 문제를 잘 읽고 식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 홀수를 x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홀수는 x-2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홀수는 x 플러스 2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x가 3개니까 3x가 되고 6은 171이니까 3x는 171-6이 돼서 3x는 165 따라서 165를 3으로 나누면 55가 나오는데 문제가 세 홀수를 구하는 거니까 가장 작은 홀수가 55란 얘기죠. 그러면 55 x에다 55를 집어넣으면 57, 5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5, 57, 59가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유형의 그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 오르고 내리는 그런 문제, 고속시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런 문제는 좀 분석을 해서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서현이가 산에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이제 올라갈 때 속력이 2입니다. 그다음 내려올 때는 시속 3km, 시속이 내려올 때는 3입니다. 그래서 5시간이 걸렸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5시간. 자, 그러면 올라간 거리를 똑같이 내려온 거예요. 딴 데로 돌아온 게 아니라. 자, 그럼 올라간 거리를 x라고 할 때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자, 일단 올라갈 때가 x면 내려올 때도 똑같은 거리를 오르락 내려갔으니까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올라갈 때 속력이 아까 2라고 그랬죠. 2. 그리고 내려올 때 속력은 3. 자, 그럼 시간. 자, 시간이라는 거는 속력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해서 2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 합쳐서 5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를 이용해서 등산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총 5시간임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시오. 자, 올라간 시간 2분의 x와 내려올 때 걸린 시간 3분의 x를 더해서 총 5시간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올라간 거리를 구하라. 자, 2와 3의 최소공배수가 6이니까 6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6을 곱해주면 3x 더하기 2x는 30이 돼서 5x는 30. 따라서 x는 6. 그래서 6시간 6km가 되는 거죠. 6km. 그래서 올라간 거리, 내려온 거리가 전부 6km를 등산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가 있을 때 양변의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바꾸는 것들을 풀어봤고요. 1차 방정식을 활용한 문제는 처음에 구하려는 것을 x로 놓고 그 다음에 문제의 뜻에 맞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세운다.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 그리고 구한 애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정식 세우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뭐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고요. 또 소금물의 농도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중단원이 이제 끝났어요. 방정식 풀이까지. 그래서 중단원 학위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건데 교과서 85쪽부터 8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 문제가 4문항, 표준 문제가 6문항, 발전 문제가 2문항 해서 12문제를 풀어볼 건데 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1차 방정식의 풀이 관련된 내용들을 또 활용 문제까지 풀어보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단원이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